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이공화국 대한민국이라 약간이라도 수상하면 봐도 천하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뭐 사기꾼대 천국 맞죠? 사이공화국. 여기저기 사기 당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보통 사기꾼들은 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고난 사기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기의 피를 물려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기 때문에 맨날 이제 빵이 갔다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사기꾼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형편이 안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기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둘 다 조심해야겠죠. 둘 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먹고 살기 힘들수록 사기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많이 궁핍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남의 말 믿었다가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최근에 벌어진 뭐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하신 분들. 사람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좀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좀 오판을 많이 합니다. 이용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면, 좀 형편이 안 좋아진 사람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좀 불법적인 방식으로 먹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배달하던 신용불량자들 기초생활수급 신고당하고 끊겨서 자꾸 돈 빌리고 잠수 탄다는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사는 거죠. 돈 빌리고 잠수 타면 범죄입니다. 사기죠, 사기. 요즘에 이제 돈 안 갚아서 사기로 고소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극도로 먹고 살기 힘들면 비정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생계형 범죄.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요. 뭐 마트 가서 이제 식료품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누구 스마트폰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중고거래 사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소액을 뭐 삥땅 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 객관적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 조심해야 돼. 다 조심. 일단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형편이 좀 극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웬만하면 좀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뭐 그분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형편이 안 좋다고 다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보통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에 많이 가담을 합니다.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나쁜 범죄 대부분이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뭐 빚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범죄에 가담한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형편이 안 좋아지고 뭔가 좀 핀치에 몰리게 되면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붕어 형님 말씀이 맞는 게, 저던 배달기사 아는 사람이 사기치 쉽다 했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정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인성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사기를 잘 당한 사람은 정이 약하고 좀 사리부려 못합니다. 공과사 구분 못해요. 예. 왜 아는 사람이 사기치기 쉬운 게 뭐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면 의심은 안 해요. 오랫동안 자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뭐 신세도 몇 번 지고 그러면 의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한번 의심이라는 게 없어지면 계속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웬만하면 도와줍니다. 정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한국 사람이 그런 정이 깊은 사람이 어떤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렇죠?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사회에서 정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정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 정이라는 것도 좋은 정과 나쁜 정을 구분해야 돼요. 좋은 정과 나쁜 정. 내가 아무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걸 뭔가 악의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뭐 그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분 사정이야. 뭐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뭐 빚이 있고 힘든 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굳이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탁 같은 거 들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돈 빌려주는 순간 인연 끊기고 사람 믿는 순간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못 믿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원래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친구를 왜 믿습니까? 나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나 한국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도 그런 거야. 의심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야. 사람은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 옛날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나라든 보통 사람과의 어떤 대의 명분,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근데 보통 이런 정 많은 국가에서 배신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정과 배신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오랫동안 알게 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못 갚는 것, 안 갚아주는 것도 배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어떤 정도 깊지만 배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신도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한테 배신합니까? 아니죠. 정이 깊어진 사람한테 배신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센 거예요. 뭐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뭐 통수 먹여도 아 그냥 저 사람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은 다르거든. 정말 친동생처럼 친형님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모시고 정말 같은 식구처럼 이렇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안 갚는다.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데미지가 세게 오겠죠, 여러분. 내가 뭐하러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신뢰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신뢰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해주면 만만하게 봅니다. 특히 가지 못한 사람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알로 봐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들다 하면 도와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좀 돈 좀 빼줄 수 있겠구나. 내 이석 챙길 수 있겠네. 이 생각 듭니다. 앞으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한 사람 위해서 뭐 헌신하고 뭐 순종을 바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보통 받으면 주지 못해요. 왜냐? 형편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받으려고 해. 자기가 처지가 안 되니까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대방한테 뭔가 데미지를 줘도 미안한 감정을 못 느껴요. 왜냐?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이 험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니까 돈 없는 사람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늘어날 테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어떤 식으로 또 나쁘게 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내가 친절히 베푸면 분명히 나한테도 친절하게 대할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객관적으로 뭔가 질이 나쁘고 뭔가 좀 형편이 안 좋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뭐 빚 때문에 힘들든 어렵든 말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본인이 힘들잖아요. 이제 누가 도움을 받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주변 사람을 안 도와줄 거예요. 왜냐 내가 도와주면 되려 역을 이용당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리고 못 갚는 것도 뭐냐 하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선심을 쓰지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까? 안 갚잖아 이게.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가 힘들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래 봤다고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래 아는 것 뿐입니다. 오래 아는 게 신뢰 척도가 아닙니다. 오래 안다고 부탁 들어주고 뭐 같이 하자고 하면 거절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